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아주 멋진 4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기대감 속에서 저희는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고 안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회복 사이클로 확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물가에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에서까지는 이 물가 상승이 전이되지 않았고, 만약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까지 중국처럼 상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안심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달 FOMC가 있는 4월 25일, 26일까지는 시장은 평화의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면서 서서히 신고가 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싼 영역에 있는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주 한국 시장을 시작하기 전 한국 장전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미 오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달 한국 시장에서, 즉 전체 무역 규모에서 한국의 무역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이번 3월이 전년 동기 대비 16.6% 늘어났는데요. 전년 동기야, 전년이야,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8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고, 역대 3월로는 1위 정도 수준의 수출 증가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15개 품목 중에서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14개 품목이 한꺼번에 증가하는 굉장히 독특한 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 순위로 따져보면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 제품, 섬유, 석유, 화학 등인데, 그 중에서도 석유, 화학, 자동차, 반도체의 성장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고, 무역 흑자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월에는 41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경제 상황들은 어떤가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죠. 중국도 급격한 우상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그러나 여전히 수출 상황들 너무 좋죠. 이건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석유화학이 이렇게 많이 팔린 거는 중국 가동률이 좋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중간재 쪽쪽 갖고 간 거죠. 옛날 같았으면 완 메이커를 갖고 왔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예전보다 많이 나빠진 게, 이제는 자기들이 만든 거를 완제품을 쓰겠다 하는 거, 그리고 품질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2008년 이후 사람들이 깨달았던, 야, 이제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돈 벌려면 주식시장밖에 없어. 자산시장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밖에 없어. 근데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올라서 못 가겠고.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면서 자금 몽땅 몰리는 이 상황들. 그리고 저금리, 상황들에서 실질금리는 올라가는데 정책금리는 낮아진 이 상황들에서 주요한 대안, 채권시장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당장 끝날 것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깐의 흔들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휘청휘청 됐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부터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사람들은 점점 희망에 넘치면서 희망의 창가들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어떤가요? 비관 눈에 휩싸인 사람 많았고 3월달 말 정말 심각했죠. 근데 사람들 마음은 놀랍게도 변하다는 것을 여러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경기의 가드를 올리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부터 2월 달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힘껏 주식을 샀던 분들, 그리고 3월 달까지 주식의 비중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이제부터는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씩 올려가는 평균 보공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실 때가 이제 4월 달에 아마 시작이 다시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적인 현금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할 때 되게 걱정되는 게,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퍼센테이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틀려. 그렇다고 제 퍼센테이지를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각각의 위험 선호도가 틀리거든. 그래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제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주식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이 줄어 있었던 것은 이제 주식보다는 현금을 현금이 너무 많이 줄어 있던 것에서 현금을 좀 늘리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죠. LG, SK 2조 원 영업비용 팀에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1조, 3조 그러다가 1조, 3조까지 좁혀들었죠. 처음에 1조, 8조 뭐 이랬는데 그러다 2조 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식었던 2차 전지가 단기적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오전장은 당연히 탄력 받겠죠. 고점 잡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탄력 받을 것이다. 오전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2차 전지 이렇게 단기적인 얘기로 이렇게 하면서 하기에는 저는 그 스케일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이렇게 봐야 되죠. 2차 전지주들의 핵심 이슈는 뭐예요? 얼마나 뛰어난 수율을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터지지 않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로 귀추가 주목될 것입니다. 수율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됩니까? 완성차 업체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완성차 업체들보다 얼마나 빨리 가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만들어. 그러면 한 900원 정도 만들면 돼요. 850원, 900원 정도 만들어서 조금 싸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여부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잘 자리 잡아야 하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2에서 5년 사이, 이 사이가 지금은 이제 시작인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간 정말 엄청난 시장이 펼쳐지는 건데 2차 전지에서 여기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는 업체는 감히 말씀드리면 로이얼 더치셀, 그다음 엑슨모빌 이런 업체들이 과거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잖아요. 이 에너지 업체들이 이런 비슷한 위치의 에너지 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각도기 인사이트에서 잠깐 10분짜리 언급 드렸던 것처럼 인류 문명의 요체는 뭔가요? 문명이라는 건 뭔가요? 문명에서 핵심적인 요소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만든 게 문명이니까 인간이 중요하죠. 그 두 번째, 하나 더 중요한 요체가 뭔가요? 인간이 무엇을 이용해서 이런 현재의 문명을 만들었다? 네, 에너지예요.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현재 문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단계를 거쳐서. 그만큼 에너지는 인류 문명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이 미얀마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남중국해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이 모든 거의 핵심적인 이슈가 뭔가요? 에너지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1번이 그렇게 파죽지세의 1번이 패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에너지죠. 자, 에너지는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게 바이든의 승리다 이런 얘기가 잠깐씩 나오는데, 진짜 바이든의 승리일 경우, 전 잘 모르겠지만 진짜 바이든의 승리일 경우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급격하게 약 한 2, 3년간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겠죠. 뻔하지만.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산업은 바이든 집권 1기의 상반기인 2, 3년간은 상당한 인센티브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리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와 그 밸류체인 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정도까지도 상당히 분위기는 오전 중에는 따뜻할 수는, 오후는 잘 모르겠어요. 오전 정도밖에 따뜻할 것이다라는 뻔한 전망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미 나온 뉴스, 제가 오늘 탕수육 사기로 했죠. 탕수육 오늘 아니야. 하여튼 이번 주에는 탕수육 살 건데, 국민연금이 이제 19.8%로 투자 비중 상한을 높였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미 비중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만약에 이런 대형주들이 좀 오른다면 비중이 또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살려고 작정을 하는 비중 조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로 올라서 전고 쪽을 한국이 돌파하게 된다면 또다시 매도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 한국 주식은 뭐 바이오나 몇몇 업종들 빼면은 거의 대부분 저평가예요. 한국이. 특별히 가장 저평가인 업종을 한번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가장 저평가 업종은 지주회사, 뭐 1등이지, 1등.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 증권, 금융, 보험도 약간, 보험은 약간 뭐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 이런 쪽이 저평가, 진짜, 세계적인 저평가예요. 세계적인 저평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평가가 한국에 많이 몰려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출입이라든가 신흥국 중에서, 신흥국이라고 할 수 없는 신흥국인 한국, 산업적으로 가장 선진국단의 진짜 앞장머리에 있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이 정도 수준이면 어디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 되겠습니까?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는 관광대국이고요. 산업대국은요, 우리나라하고 겨룰 수 있는 나라들은 일본, 독일 정도죠. 그게 맞죠. 냉정하게. 그런 나라인데 이 정도 평가라는 거는 진짜 저평가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하고 있는 투자는 국내 채권이 41.9%고요. 국내 주식은 2020년 기준으로 17.3%인데 이번에 19.8까지도 올라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상단이니까 좀 내리면 뭐 17% 정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주식이 22.3%, 대체 투자가 13.0%, 해외 투자가 5.5% 정도 된다고 연금운용본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포트폴리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켈리 법칙 비슷하게 분할을 잘해서 이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클로드 세나니에게는 평균 보건 포트폴리오 이렇게 비중을 항상 조절하려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만 유념을 해주시면 한국의 산업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 지위를 감안했을 때 한국의 주요한 몇몇 업종들은 세계적인 저평가라는 점은 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D램 현물가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물 수출입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일부 실적 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 장이 제가 이제 얼핏 말하기는 이 정도 장이면 2019년까지 작년도 한 해만 딱 빼놓고 생각해보면 나쁜 장이 아니에요. 올해 나쁜 장이 아니고 실적 좋은 놈들은 빵빵 뛰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실적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가동률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뭐 경제 성장률 미국 6.4%, 중국은 뭐 한 8% 뭐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D램 현물가가 연중 최고치라는 건 역시나 반도체 수출 증가는 계속될 것이다. 2분기에 상당 수준, 일단 올해의 피크는 한번 친다. 3분기에 더 피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피크를 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만 주권 침해를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회사를 떠올리게 되죠. 어디죠? TSMC죠. TSMC를 떠올리게 되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당분간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것도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슈가 떴을 때 이거를 산업적이고 이렇게 기업적으로 풀어서 해석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km 뛰고 나서요. 자전거는 정말 정직한 운동이에요. 1년 반 쉬고 뛰었더니요. 중간중간에 가려고 한 50km, 70km 탔는데 200km 어려운 코스 가니까 죽겠대요. 네, 죽겠고 몸은 무거워져 있지. 근데 꿈꾸는 것처럼 그 200km 돌고 나서 제 몸이 싹 이렇게 아주 뭐 S자 라인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 다 먹어서 결국 몸은 속의 근육질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똑같다는 거.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꾸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셔야만
발전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퉁퉁 부은 이 눈은 그저께 그 200km 라이딩으로 지친 심신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 어제 정말 많이 잤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 몸이 안 일어나죠. 네, 그런 덕분에 팅팅 부은 두 눈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일주일도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그리고 모두가 우리 특별히 도기마을 분들은 아웃퍼폼하는 한 주 되시기를 빌겠고, 저도 오후에 아웃퍼폼의 소식을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